3년 동안 이어진 고발 사주 사건이 오늘 대법원에서 무죄로 결론 났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사건 종료가 아니라 민주당이 만들어낸 정치 공세 프레임이 법정에서 무너졌다는 뜻입니다. 공수처의 위법 수사와 증거 부족, 윤석열 대통령까지 끌어들였던 무리한 수사. 도대체 이 사건의 본질은 무엇이었고 어떤 정치적 의도가 숨어 있었던 것일까요? 자, 오늘 이 영상에서는 손중성 판결을 중심으로 고발 사주 프레임의 허구성과 그 정치적 파장을 해설해 보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일리 베스트 민앵커입니다. 자, 오늘 대법원은 손준성 검사장에게 무죄를 확정했습니다. 고발 사주 의혹으로 시작된 이 사건은 무려 3년을 끌었습니다. 검찰 내부에서도 논란이 컸고 정치권은 이 사건을 윤석열 대통령과 연결 지으려 했죠. 하지만 대법원의 결론은 분명했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 원심의 무죄 판결은 법리 오해가 없다라는 판단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2020년 4.15 총선을 앞두고 시작이 됐죠. 윤석열 당시 총장이 유시민, 최강욱 등을 고발하라고 미래통합당 측에 사주했다는 의혹. 이 고발장을 손준성 당시 수사정보정책관이 김웅전 의원에게 텔레그램으로 전달했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자, 그 이후 공수처는 2022년 5월 손준성 검사장을 기소했습니다. 자, 그런데 윤 대통령이나 한동훈 검사장은 무혐의 처분을 받았지요. 당시 민간인이었던 김웅 의원은 검찰로 사건이 이첩됐고 역시 불기소됐습니다. 결국 손 검사장만 재판에 넘겨진 것입니다. 자, 1심은 손 검사장이 고발장을 김웅 의원에게 전달했다고 보고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2심은 이를 뒤집었습니다. 2심 재판부는 손 검사장이 고발장 관련 정보 수집 작성에 관여한 사실은 인정된다면서도 손 검사장이 고발장을 직접 보냈다는 것을 증명하는 증거가 없다라고 판시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수처는 상고를 했지요. 하지만 대법원은 오늘 2심 판단이 옳다며 무죄를 확정한 것입니다. 특히 주목할 부분은 공처의 증거 수집 방식이었는데요. 대법원은 공처가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와 형사사법정보시스템 KICS에서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했다라고 판단했습니다. 이 말은 수사의 시작부터 불법이었다라는 것이죠. 공처는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무단 접속해 손 검사장의 자료를 뒤졌고 형사사법정보시스템 KICS를 통해 개인정보를 들여다본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자, 이는 명백한 위법 수사라는 것이죠. 법원이 이 점을 인정했다는 사실은 공수처가 법과 절차를 무시한 채 수사를 밀어붙였다는 방증입니다. 증거도 불충분한 상황에서 오직 정치적 프레임 하나만으로 손 검사장을 법정에 세운 것입니다. 더 심각한 건 제2 수사가 사실상 윤석열 대통령을 겨냥했다는 점이겠죠. 바로 이 점이 이 사건 자체가 정치적 수사였다라는 것이고 공처가 얼마나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는지 알 수 있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게 단순한 수사 과정에서의 실수나 절차상의 착오냐?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윤석열 죽이기라는 정치적 목표 아래 무리하게 짜인 수사 시나리오였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고요. 자,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손 검사장은 현재 탄핵 심판 대상입니다. 민주당이 국회에서 탄핵 소추를 의결했고 현재는 형사재판이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심리를 정지시켰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무죄가 확정되면서 헌법재판소는 이제 탄핵 심판 재개 여부를 논의해야 할 상황이 된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 헌재 관계자는 재판관 2명이 공석인 상황이라 언제 탄핵 심판을 다시 시작할지 논의 중이라고 밝혔는데요. 하지만 국민 입장에서는 물어야 할 질문은 간단합니다.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된 사람을 다시 탄핵 심판하는 게 과연 정당한 절차냐? 기각이 맞다라는 것이겠지요. 더 나아가 이 사건은 윤석열 죽이기 프레임의 일환이었다는 점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실제로 2심 재판부도 손 검사장이 고발장을 총장에게 보고했을 가능성은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가능성일 뿐 증거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도 이 사건은 마치 윤 대통령이 배우인 것처럼 언론에 보도됐고 정치권은 이를 근거로 윤석열을 정치적으로 타격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대법원 판결로 이 프레임은 법정에서 무너진 것입니다.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을 겨냥한 이른바 고발사주 프레임은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이 선거를 앞두고 윤석열을 흔들기 위해 만들어낸 정치 시나리오였습니다. 즉 손 검사장은 프레임의 희생양이었고 공수처는 그 프레임을 실현하기 위한 수단이었습니다. 수사는 위법했고 증거는 없었고 공정함은 실종됐습니다. 자, 그런데도 손 검사장을 기소하고 재판까지 끌고 갔다는 건 누가 보더라도 정치 수사라는 비판을 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이 사건은 단순히 고발사주 의혹이 아니라 동시에 제보사주 의혹의 성격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그 정치적 음모의 실체를 여실히 보여줍니다. 특히 당시 보도에 따르면 고발사주 의혹의 제보자인 조성은은 2021년 당시 박지원 국가정보원장과 최소 3차례 만났고 그중 2번은 보도가 있기 직전 시점이었습니다. 한 번은 국정원장 공간에서, 다른 한 번은 서울 시내 고급 호텔 식당에서 만났는데 이 식당은 런치 메뉴만 해도 28만 원에 이르는 고급 식당이었습니다. 조성은은 해당 호텔 식당에서 만남을 자신의 SNS에 특별한 시간이라며 자랑스럽게 올렸고 당시 박지원 원장과의 만남 시점은 뉴스버스의 보도 직전이었습니다. 윤석열 전 총장 측은 이 만남이 사전의 보도 방향을 모의한 제보사주 정황이라며 강하게 문제를 제기한 바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수처는 이와 관련한 수사에 소극적으로 임했고 사건의 본질이 왜곡됐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이 모든 정황은 결국 고발사주가 아니라 제보사주였다는 의혹에 무게를 실어주고 있으며 고발사주 프레임 자체가 민주당과 박지원 원장 주도의 정치 공작이 아니냐라는 시각을 뒷받침해주는 대목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제 이 말은 공수처가 한편에서는 윤석열과 손중성을 겨냥한 고발사주 수사를 진행하면서 다른 한편에서는 제보자의 배후 의혹에 대해서는 소극적으로 대응하거나 늑장 수사로 일관했다는 점에서 이 사건 전체가 철저히 정치적 의도에 따라 설계된 시나리오였다는 방증이 될 것입니다. 국민들이 이 과정을 보면서 사법 정의가 제대로 작동했다고 느낄 수 있을까요? 오히려 이 사건은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이 정치 권력에 의해 어떻게 이용될 수 있는지를 보여준 대표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이번 판결은 단지 한 명의 검사장이 법적으로 무죄를 받았다라는 의미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정치 수사, 표적 수사, 프레임 씌우기의 부당함을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는데 핵심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자, 그리고 이 대법원 판결은 헌법재판소에도 분명한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다. 형사재판에서 무죄가 확정된 만큼 동일한 사안을 놓고 탄핵 심판을 지속하는 것은 국민 눈높이에도 맞지 않고 법적 정당성도 부족합니다. 헌법재판소는 정치적 고려가 아닌 법리와 헌법 정신에 따라 이 탄핵 사건을 조속히 기각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야말로 대한민국 사법체계가 여전히 건강하다는 것을 국민께 보여주는 길이기도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저는 자유대한민국을 소화하는 뉴스데일리 베스트 민앵커였습니다. 함께해요. 뉴스데일리 베스트.